때는 조선 후기, 경기도의 한적한 산기슭 마을에 김민준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아내에 대한 사랑만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의 아내 이수연은 고운 마음씨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굳은 밭일과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힘든 살림에도 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수연은 산나무를 캐기 위해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산새들의 노랫소리가 숲속에 가득했습니다. 수연이 한참 동안 산나무를 캐며 숲속을 거닐다 떡갈나무 아래에서 작은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둥지에서 떨어져 날개가 부러진 아기 부엉이 한 마리가 고통스럽게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가, 얼마나 아프겠니? 몹시 놀랐겠구나. 괜찮다. 내가 너를 치료해 줄 테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 거라. 수연은 조심스럽게 아기 부엉이를 안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부러진 날개에 약초를 바르고 헝겊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지극정성으로 돌본 덕에 아기 부엉이는 기운을 차렸습니다. 날갯짓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자 수연은 아기 부엉이를 다시 숲으로 데려가 날려보내 주었습니다. 아기 부엉이는 수연의 머리 위를 몇 바퀴 맴돌더니 고맙다는 듯이 짧게 울고는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주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수연은 없는 살림에도 며칠간 먹을 주먹밥을 정성껏 싸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남편의 보찜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방님, 그동안 흘리신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터이니 부디 몸조심하여 다녀오십시오. 고맙소, 부인. 부인의 믿음이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소. 반드시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겠소. 수연은 남편의 모습이 산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염없이 손을 흔들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까지는 천리길이라 하였으니 부지런히 걸어도 여러 날이 걸리겠구나. 민준이 인적이 드문 깊은 산길을 홀로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안개를 헤치듯 한 청년이 나타나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비님, 혹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시는 길이십니까? 그렇소만, 젊은이는 어찌 아시오? 저 또한 마침 한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험한 산길을 홀로 가시기보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길동무가 되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주는 청년의 공손하고 맑은 눈빛이 마음에 들어 흔쾌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침 적적하던 터에 아주 잘 되었소. 함께 갑시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산 아래 주막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민준이 등불 아래에서 책을 읽으려 할 때 주막 주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선비님, 긴긴 밤 심심하실 터인데 저와 바둑 한 판 두시지요. 만약 선비님께서 이기시면 오늘 반값과 식사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바둑에 영 소질이 없었던 민주는 손을 내저으며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청년이 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선비님. 틀림없이 이기실 것입니다. 저를 믿고 한번 두어보시지요. 젊은이가 그리 말하니 용기가 나는구려. 그럼 어디 한번 두어봅시다. 민준이 바둑판 앞에 앉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둑돌을 쥔 그의 손이 마치 다른 누군가가 이끄는 것처럼 저절로 움직이며 정확한 자리에 돌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참 이상한 일이로다. 마치 신선이 내 손을 빌려 바둑을 두는 것 같구나. 청년은 옆에서 그저 빙글의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는 주막 주인을 상대로 연달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야, 실력이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오늘 선비님께 한 수 제대로 배웠습니다.
약조대로 돈은 받지 않겠으니 편히 묵으십시오. 며칠 뒤, 두 사람은 어느 큰 부잣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청년이 민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비님, 이 집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며칠 전 천냥을 주고 들여온 것을 당장 활로 쏘지 않으면 집에 큰 화가 닥칠 것이라고 말입니다. 청년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한 민준은 곧장 주인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주인은 무척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에 천냥을 주고 명마 한 피를 사오기는 했습니다만 설마 그 귀한 말을 주기라는 말씀이십니까? 주인은 말이 아까웠지만 큰 화를 당할 것이라는 말에 결국 마구간을 향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어둠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말의 비명이 아닌 날카로운 사람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달려가 보니 검은 복면을 쓴 도둑이 화살에 맞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해치고 말과 재물을 훔치려고 마구간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민준과 청년 덕분에 목숨과 재산을 구했다며 크게 감사하고 두 사람에게 넉넉한 노잣돈을 챙겨주었습니다. 덕분에 두 사람은 한양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을 치르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준이 잠에서 깨어보니 밤새 함께 있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가 누웠던 자리에는 마치 새의 깃털처럼 부드럽고 윤기 나는 붓한자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나를 위해 남기고 간 것이로구나. 참으로 고마운 인연이다. 시험장에 들어간 민준은 청년이 남긴 붓에 정성껏 먹을 묻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고 답안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붓이 저절로 움직이며 마치 살아있는 듯 막힘없이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민준이 써내려간 글은 논리가 정연하고 문장이 수려하여 채점관들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할 만큼 훌륭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던 날, 민준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당당히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금을 환영하던 민준은 한양으로 오던 그 산길에서 청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민준이 반가운 마음에 말에서 내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 선비님의 부인께서 날개를 다친 어린 부엉이를 구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때 목숨을 구한 부엉이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선비님의 여정에 동행했던 것입니다. 이제 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으니 이만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부디 올바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 말을 마친 청년의 몸은 부드러운 빛에 휩싸이더니 이내 한 마리 부엉이로 변해 밤하늘로 솟아올라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아내 수연에게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부엉이의 깊은 은혜에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이후 고을의 원님이 된 민준은 부엉이의 마지막 당부대로 백성을 제 몸처럼 아끼고 보살피며 훌륭하게 고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는 온 나라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어진 정승이 되었답니다.